안녕하십니까, 강사 장신영입니다. 여러분 무더운 8월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데 8월 달에 영업 전략에 대한 고민을 시원하게 이 영상을 통해서 좀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이달의 영업 이슈, 그리고 8월 달 영업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8월의 활동 계획 순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8월 달 날짜를 이렇게 또 한번 봤더니요, 영업일수가 지금 검정색으로 보면 한 20일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영업하는 데 있어서 20일 정도면 한 달 동안 충분하죠. 저희가 개인적으로 좀 싫어하는, 뭐 저도 그렇지만 뭐 명절 같을 때는 빨간 날이 너무 길면 또 영업일수가 줄어드는데, 8월 같은 경우에는 영업일수가 지금 20일 정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영업하시기에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말복이 8월 9일이기 때문에 이때 좀 지나면 선선한 바람도 불기 시작하고 여러분들 영업하는 환경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8월 달 우리 영업 전략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활동하여서 가을 준비도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이달의 영업 이슈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모든 보험회사가 암 주요 치료비 계속적으로 이제 신상품을 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좀 점검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보장 기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5년 동안 보장을 해주다가 그 다음 10년 동안 보장을 해주다가 이제는 만기까지 보장을 해주는 그런 회사의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암 주요 치료비 보장 횟수 또한 한 번만 해주던 것들이 매회 지급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유사암에 대한 부분도 보장을 해주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자, 8월 달도 여전히 암 주요 치료비가 이 업계의 가장 중심축을 이루는 그런 판매 세일즈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입자 방사선 치료비에 대해서 해외 보장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또 중요한 포인트죠. 현재 중입자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딱 아시다시피 연세대학교에 한 대 있는데요. 지금 해외도 몇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체크하셔서 해외도 보장이 되고 국내도 보장이 되는지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2대죠. 순환계 치료비 보장에 대해서도 많은 보험회사가 지금 계속 새로운 특약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보장 기간과 보장 횟수, 그리고 혈전, 피떡이죠. 혈전 제거도 보장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 8월 달에 여러분들 설계하시면서 중요하게 체크 포인트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운전자 보험 파트로 봤을 때 여전히 비탑승 중 보상 여부와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되고, 자, 요즘에 뉴스 보다 보면 급발진 사고가 상당히 많죠.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도 변호사 선임 비용이 지급되는지 이 부분도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병자 보험 파트도 보시면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죠. 그래서 암뇌심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강화돼야 될 부분인데, 즉시 인수가 가능한 보험회사들이 있습니다. 영업 전략 또는 우리 생명보험 소식지에도 해당 내용을 좀 실었는데요. 면책 및 감액 기간이 없는 회사들을 여러분들 잘 체크하셔서 유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암뇌심 진단을 받으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바로 보장되는 회사로 좀 권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술비. 이제 수술은 급여 수술보다는 비급여 수술이 대세이죠. 그래서 이 비급여 수술에 대한 부분도 보장이 되는지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변액보험이 아닌 공시이율 보증형 연금보험 중에서 최저 보증 이율을 보증을 해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회사들 여러분들 체크하셔서 변액 자격이 없는데 연금보험 세일즈 최저 보증 상품을 좀 권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회사들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8월도 휴가를 많이 가시죠. 그래서 야외 활동 증가로 인한 상해보험도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설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해보험은 뭐 보험료 10,000원에서 30,000원 사이로 크지 않기 때문에 꼭 휴가 가시기 전에 고객님 이 상해보험 준비 잘 하시고 가십시오 라고 권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8월 달에는 암내심 주요 치료비 또는 순환계 치료비의 업셀링 위주의 영업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게 8월에 또 영업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이달의 보험 뉴스 한번 보고 이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MG 손해보험이 이슈가 있었죠. 매각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가교보험사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이름은 지금 예별 손해보험으로 지금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고요. 지금 MG손보에서 근무하시던 우리 정규직 직원분들의 약 50% 정도를 고용 승계를 할 예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MG손해보험 고객분들을 보유하고 계신 우리 FP님들 고민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객님들께 고객님 이렇게 안심하셔도 됩니다. 추후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5개 보험사, 뭐 메리츠, 현대해상, 삼성화재 등등 이런 회사로 이관이 될 예정이지만 그 전까지는 이런 예별 보험사라는 손해보험이라는 명칭으로 계약이 이관된다라는 부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인데요. 미래에셋생명에서 변액보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추가 납입 수수료가 0%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유니버셜 기능이라고 하는 중도 인출, 추가 납입에 대해서 수수료가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회사도 있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래에셋생명은 뭐가 좀 강하죠? 예, 변액보험 강한 회사예요. 특히나 변액 적립보험,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생명보험사들이 있지만 투자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높게 조금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래프를 보이고 있는 게 미래에셋생명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상품군에 내가 여유 자금을 조금 더 넣고 싶다 하시는 추가 납입 기능을 여러분들 할 수 있는데 해당 상품은 이렇게 됩니다. 건강담은 주야의 종신보험, 변액종신보험 미래의 약속, 변액종신보험 미담, 헤리티지,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변액 적립보험, 글로벌 자산관리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지금 아직 미래에셋생명은 주야의 종신보험을 판매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 강의 꾸준히 보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ABL 생명의 주야의 종신보험 한번 설계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공부하시고 판매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좋은 상품이었어요. 심지어 간편 3.25도 있었는데 8월 달에 지금 판매 중지가 됐습니다. 보험회사는 좋은 상품들을 앞으로 유지를 할까요? 제 생각에는 점점 판매 중지하면서 하나씩 약관상의 뭔가를 빼고 신상품을 추가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체크해 보시고 일단 미래에셋생명 변액보험에 대해서 추가 납입 수수료가 제로다라는 부분도 보험 뉴스로 담아봤습니다. 자, 하나 더 이제 보험 뉴스로 담아봤는데요. 지금 손해보험협회에서 블루리본 컨설턴트라는 이런 우리 설계사분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총 1,814명을 선정을 하셨는데 요약하면 영업 잘하시는 분들 그리고 유지율 좋으신 분들을 이렇게 블루리본 컨설턴트로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내용을 보면 전체 손해보험 전속 모집인의 1.4%, 그러니까 100명의 설계사들 중에 한두 명밖에 없는 아주 명예가 있는 그런 이 타이틀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계약 유지율은요, 13회차가 90% 이상, 25회차가 80% 이상. 요거 중요하죠. 직전 5년간 불안전 판매 건수가 제로이신 분들이 선정이 됐어요. 자, 이런 분들은 저는 존경합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FP님들도 목표를 하나씩 두셨으면 좋겠는데요. 뭐 우수 인증 설계사라든지 뭐 손해보험 전속에 계신 분들은 이런 블루리본 컨설턴트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고객분들도 우리들도 신뢰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요번 달은 한 분야를 좀 집중적으로 좀 영업 전략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파트 암을 선정을 해봤는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일단은 한국인의 사망원이 1위가 역시나 암이었다. 25년 7월달 기사인데
옆에 또 이 표를 보면요. 암이 사망 원인 1위로 지금 독보적으로 몇 년째 계속 이렇게 그래프를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심장질환, 세 번째는 폐렴, 네 번째가 뇌혈관 질환입니다. 여러분들 의외로 사망 원인 3위가 폐렴이에요. 그래서 어르신 분들이요. 80세가 넘으신 분들이 감기 걸리셨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꽤 많은데 폐렴 때문에 돌아가신 경우도 많습니다. 자, 우리가 주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암뇌심이 모두 1위, 2위, 4위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컨셉은 암보험 전문가가 되자라는 컨셉으로 영업 전략을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스토리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시나요? 저는 축구를 너무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2002년 월드컵 영웅이신 유상철 씨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죠. 참 안타까워요. 제가 유상철 씨 상당히 좋아했는데 운동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유상철 씨의 암 진단과 투병 그리고 사망 시까지의 그런 스토리를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 전날 황달기가 심상치 않아서 초음파 검사를 일단 첫 번째로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큰 병원 가서 정밀 검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10월 달에 췌장암 4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이 암이 발견되자마자 초기가 아니라 말기 암이 발견이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 감독 자리에서 내려와서 치료에 전념을 하셨어요. 조금 좋아지시는 또 했습니다. 2020년도 6월에 13차 항암 치료 끝에 췌장, 간, 전이가 암이 거의 사라졌다. 이런 기사들도 막 나오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와, 좋다. 이제 좀 건강해지시나 보다. 다시 감독직 하실 수 있나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21년도 1월 초에 뇌로 전이가 되셨고요. 6월 달에 50세로 돌아가셨습니다. 네. 자, 이 사연을 보면, 스토리를 보면 참 안타깝죠. 이 암이 이만큼 무서운 질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운동을 매일 하시는 운동 선수들에게도 피할 수 없는 질병이죠. 자, 이분들도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애플을 만드신 스티븐 잡스, 그리고 KBS 1 TV 우리 주말극장을 항상 주름 잡으셨던 김영애 배우, 자, 그리고 너무나도 멋진 목소리를 가지고 계셨던 파바로티, 이런 분들이 모두 다 췌장암으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이 췌장 같은 경우에는 간 뒤쪽에 있기 때문에 MRI나 CT를 찍어도 발견하기가 참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이 췌장암 같은 경우도 우리가 요즘 나와 있는 중입자 치료 같은 경우에 조금 생존율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도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아시나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전태관 씨인데 이분도 암으로 56세에 사망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암이 요즘에는 뭐 치료만 잘 받으면 생존율이 높아져서 이야기는 하지만 아직 치명적인 질병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 판매하는 우리가 이 암보험들을 살펴보면 예전에는 이랬죠. 딱 기본적으로 암 진단비, 암 수술비, 암 입원비 이게 거의 다였어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특약들 어때요? 너무나 많습니다. 암 진단비, 암 수술비, 암 입원비는 기본이고 통합 진단비, 뭐 3번 받는 암 진단비, 암 주요 치료비, 하이클래스, 표적 항암, 중입자, 양성자 세기 조절 등등등등. 설계를 하실 때 전산을 열어보시면 암 관련 특약만 막 50개, 100개 보이실 거예요. 저도 전산 들어가서 설계를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너무 복잡해요. 자, 우리도 복잡한데 고객도 복잡하겠죠. 가입 제안서를 딱 보내드리면 이해하실까요? 못해요. 그래서 8월 달에는 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문가가 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은 암 주요 치료비가 대세입니다. 고객님들의 약 90%는 아직도 치료비 담보가 없어요. 암 진단비 있으신 분들은 거의 많으실 거예요. 근데
치료비 담보가 없으신 분들은 90%가 넘는다고 판단이 드는데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FP님들도 없지 않으세요? 하나씩 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세일즈를 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블루오션 시장이 바로 이 주요 치료비 시장이죠. 자, 그러면 고객님들께 우리가 도움을 드려야 되는 입장인데 세일즈를 통해서 이 암 주요 치료비 체크포인트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만기가 언제까지인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만들어질 땐 5년 또 10년 이렇게 만들어졌었는데 요즘에는 100세 만기, 뭐 90세 만기, 만기까지 보장이 되죠. 자, 두 번째로는 1년에 몇 회까지 보장이 되는지. 우리 암 주요 치료비 가장 큰 세 가지가 뭐예요? 여러분도 한번 입술로 입 벌려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쵸? 암 수술. 자, 그리고 어떤 거 있어요? 예, 표적 항암. 또 어떤 거 있어요? 네, 표적 방사성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한 번만 지급했던 회사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뭐 반복 지급이라든지 3회 지급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많아졌습니다. 자, 항암 호르몬제. 우리 대표 암인 뭐 갑상선암,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항암 호르몬제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 또한 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꼭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암 치료비 여기에 유사암, 기갑경제도 보장이 되는지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중입자 치료. 중입자 치료를 해외에서 받았을 때도 보장이 되는지. 이게 왜 자꾸 해외 보장이 중요하냐면 연세대학교에 지금 하나밖에 없는 그 기계에 내 몸을 맡기시고자 하는 분들이 엄청 많으신 거예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동안 대기를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나 그럴 바엔 비행기 타고 빨리 다른 나라 가서 고칠래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해외 보장도 보장이 되는지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전이암도 보장이 되는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이 그림이 바로 중입자 치료기의 기계입니다. 연세대학교 암병원에 딱 하나 있다라는 기계인데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에 내 몸을 반듯하게 누우게 되면 내가 지금 발생한 암 부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5분에서 10분이면 치료가 끝난다고 해요. 자, 여기 보면 항암 주입자 치료를 받은 이후에 생존율이 나와 있는데요. 폐암 같은 경우에는 생존율이 약 39.8%, 간암 같은 경우에는 약 90%,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68.3%,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100% 생존율을 보입니다. 아까 서두에 보셨듯이 뭐 유상철 선수나 아니면은 뭐 스티븐 잡스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떤 암이었어요? 췌장암이었죠. 이분들 돈 많았을 텐데 이런 치료 받았으면은 생존율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생존율이 5년 뭐 미만의 40%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해당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면 이 암들의 종류를 보세요. 폐암, 간암, 췌장암, 전립선암. 누구한테 많이 걸리는 암이죠? 남성입니다. 자, 남성분들 중입자 치료비 특약 꼭 가입하셔야 돼요. 왜냐? 데이터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보험료 비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는 우리 남성 FP님들 본인부터 챙기시고 가족분들, 친구분들, 지인분들 빨리 이 소식 전해드려가지고 혹시 모를 암에 대해서 꼭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입자 치료비가 좋은 건 알겠어요. 근데 왜 해외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냐? 지금 전 세계에 여러분들 중입자 치료기가 몇 대 있는지 아세요? 15대 있어요. 그 중에 한 대가 우리나라에 있는 겁니다. 자, 15대 중에 7대가 어디 있냐? 우리 옆나라 일본에 7대가 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50% 가까이 되죠. 그리고 독일, 뭐 대만, 이탈리아, 뭐 중국 등등 이렇게 한두 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현재 2027년도에 서울대학교 병원에 추가로 한 대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고요. 2031년도에 서울 아산병원에 추가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기계 한 대의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 기계 한 대의 값이 약 3천억 원 정도 한다고 해요. 이 돈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해줄까요? 안 해주죠.
그래서 비급여가 지금 현재 대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입자 치료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내도 되는지 해외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인데, 자, 대기 기간이 길다라는 게 문제죠. 암 치료는 무슨 싸움이에요? 맞아요. 시간 싸움이에요. 가까운 나라 일본 7대 있어요. 가서 치료받고 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중입자 치료비 가입을 하시고 권하실 때는 해외 되는 보험사 꼭 여러분들 선정하셔서 추천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소식지 뭐 강의도 저 준비를 하기 때문에 쭉 정리를 해보다가 이 보험사 괜찮네 해서 한 군데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강의에서 드리는 이런 플랜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지난달에 말씀드린 ABL의 지하이중심보험 없어졌다고. 좋은 상품들은 없어질 수 있어요. 자, 지금 동양생명이 그 우리 금융지주죠. 그쪽으로 편입이 됐죠. 그러면서 옛날에 이 동양생명에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이라는 내만보라는 상품이 있었는데 상품명이 좀 변경이 됐어요. 우리 원하는 보장보험이라는 상품으로 변경이 됐고, 자, 주계약과 더불어서 항암 중입자 방사선, 아까 우리 보셨던 그 기계에 들어가서 치료받는 거 5천만 원 보상받고요. 그리고 항암 방사선, 이것도 동일하게 5천만 원 보상받으면 얼마 보상받아요? 1억 보상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이 클래스는 비급여와 관련된 건데 요 주요 치료비들 받으면 또 2천만 원씩 보장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중입자 치료받으면 1억 2천 나오고요. 해외 가서 중입자 치료받으면 1억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보험료가 40세, 50세, 60세 보면 평균적으로 2만 원, 3만 원, 4만 원, 비싸도 5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5만 원으로 1억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제가 조금 눈이 가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주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그쵸? 그리고 통합암 진단비 여러분들 설계해 보시면 요즘 보험료 어때요? 엄청 올라갔습니다. 비싸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암 진단은 여러분 3번 이상 받으신 분들이 있을까요? 많지 않아요. 한 번은 받겠죠. 뭐 전이 돼서 그다음 2번은 받겠죠. 3번, 4번 암 진단 받는다? 그러면 사망 확률이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흥국생명이라는 회사에서 3번 주는 1, 2, 3암이라는 진단비를 현재 판매하고 있는데, 좋은 점은 원발암, 전이암, 재발암, 잔여암 구분 없이 3번의 진단비를 지급합니다. 자, 그래서 암 진단비 한 번 주고 끝나니까 아쉬워. 통합암은 너무 비싸. 라고 판단이 드시는 분들은 흥국생명에 해당 플랜도 준비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암 주요 치료비의 선택의 분기점은 항암 호르몬제를 보장을 해주느냐 안 해주냐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전립선암 환자, 우리 남성암 탑5 중에 1, 2위가 바로 전립선암이잖아요. 항암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경우가 10명 중에 7명입니다. 자, 옆에 보면 여성분들 탑5 안에 들어가는 유방암, 갑상선암도 한 70에서 80%가 항암 호르몬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항암 호르몬제가 보장되는 상품이 좋겠죠. 살펴봤더니 현재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 그 다음에 손해보험사는 농협손보 정도로 조금 보입니다. 그리고 뭐 현대해상이라든지 몇 군데 회사들도 지금 항암 호르몬제, KB손보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지금 출시를 하고 있죠. 자, 이제 그 다음 파트로 우리 8월 달의 영업 전략 이어서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고민스러운 게 뭐예요? 지금까지 암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세일즈를 해야 되는데 고객 발굴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하나씩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 8월 휴가철이에요. 그렇죠? 휴가철을 이용해서 우리 기존 고객과 잠재 고객에게 전화하는 겁니다. 안부 전화. 우리 FP님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고객분들한테 전화하는 건데, 전화할 때 내가 뭐 하나 팔려고 전화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안부 전화 하세요. 고객님,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아우, 장거리 여행 중에 뭐 긴급 상황 없으셨어요? 하면서 전화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험 얘기 분명히 나옵니다. 왜냐? 내가 보험을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8월부터, 사실 7월부터도 내용이 좋았는데 8월부터도 늦지 않았어요. 하반기 재정 점검을 한번 제안을 해보는 거죠. 타겟층은 소득 구간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30대에서 50대 직장인 또는 우리 자녀를 둔 부모들이 타겟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분들 대학 등록금 준비해야죠. 유학자금 준비해야죠. 이런 분들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전화하는 거예요. 고객님 잘 계셨죠? 요즘 어떻게 재무 관리 잘 하고 계신가요? 하반기에 재무 점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연락을 드렸어요. 하면서 교육자금, 노후 대비, 그 다음에 우리 비과세 상품들 같은 것들도 한번 툭툭 던져 보시면 또 고객분들이 반응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7월에 너무 더웠어요. 그리고 폭우도 갑자기 많이 왔죠. 건강과 폭염 이슈가 있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의 니즈가 있으신 분들이 바로 고령자, 만성질환자, 1인 가구죠. 너무 더운데 내 건강 걱정되신 분들이 이런 분들인데 자, 이런 분들에는 고객님 잘 계셨죠? 너무 더웠어요. 건강 걱정되는데 잘 계시나요? 말씀을 하면서 건강검진 시즌에 맞춰서 실손보험이나 또 간병인보험, 우리 1인 가구 간병인보험 정말 필요하죠. 내가 아파 누웠는데 누가 날 돌봐줘야 되는데 1인 가구 누구 있나요? 가족이 없잖아요. 간병인 필수로 여러분들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화하는 겁니다. 자, 계약하려고 전화한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부 전화예요. 자, 그리고 SNS나 이런 뭐 이렇게 마케팅, 블로그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8월달 세일즈 이벤트나 프로모션을 활용을 해보는 거예요. 자, 보험에 관심이 있으나 결정을 미루셨던 분들 빨리 생각해 보세요. 자, 지난달, 지지난달 내가 제안을 했는데 뭔가 관심은 보였는데 결정을 미루셨던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사은품 아니면 건강검진 쿠폰 아니면 무료 재무설계 등을 제안을 하면서 고객님 8월 한정 프로모션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제안드렸던 내용들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죠. 한번 약속 잡고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라고 제안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SNS 컨텐츠 마케팅 강화, 자, 휴가철 사진이나 보험 컨텐츠 믹스에서 부드럽게 접근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 챗 GPT를 활용을 해서 아니면 미리 캔버스라는 또 프로그램 사용을 하면 여러분들 손쉽게 이미지 파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나 인스타에 자연스럽게 노출을 시켜서 이렇게 유입을 시키는 방법도 있으니 이런 것도 고객 발굴의 한 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전화하면 좋을지 몰라 하실 것 같아서 스크립트 예시까지 넣어 놨습니다. 이거는 기존 고객 관리용, 그리고 휴먼 고객, 상담 미진행 고객용, 우리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 출력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꼭 이렇게 활동 안부 전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로 이 8월달 활동 계획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질 텐데요. 자, 7월 달에 열심히 계약했는데 모니터링 아직 안 되신 분들 빨리 확인하셔서 모니터링 완료하셔야 되고요. 자, 신계약하신 분들 7월 달에 이분들께 증권 안 들으신 분들 우편 또는 방문으로 증권 빨리 들이셔서 신뢰도를 제고하셔야 되고요. 자, 7월 달 목표 설정 아직 안 하신 분들 8월 달 장기 임보험 100만 원, 뭐 매일 연락 10명에게 하기 이런 분들, 예모분들을 체크해 보시고요. 자, 목표 달성을 위한 액션 플랜. 내가 이번 달에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한두 시간 정도 여러분들 하얀 백지 놓으시고 적어보세요. 어떻게 활동하면 좋을지. 자, 중요한 건 액션하는 거고 고객님들께 안부 문자 보내는 거죠. 자, 상담은 여러분들 이렇게 써 있어요. 고객의 문제 해결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점장님 아니면 뭐 팀장님 저 상담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상담은 어떤 상담인가요? 계약만 하는 상담인가요? 아니면 뭐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상담인가요? 고객은 나를 만나는 이유가 바로 문제 해결, 특히나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또는 노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 해결받고 싶어서 나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상담을 하는 처음에 나의 마음은 고객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만나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세일즈를 하실 때 프로세스 단계가 있어요. 표준 활동을 통해서 고객의 니즈가 올라왔다면 고객님, 고객님께서 장기적으로 납입하셔야 될 보험료가 어느 정도가 좀 적정하신지요 해서 가격 절충 작업을 하고 내가 준비한 상품에 대한 설명도 하고 그리고 고객님이 내가 뇌 쪽으로 가족력이 있어요. 아니면 암 쪽으로 가족력이 있어요. 이쪽을 조금 더 보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욕구 충족의 단계를 지나서 우리 전문가님들과 상담을 통해서 계약 체결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이렇게 단계들이 있죠. 표준 활동, 가격 절충, 상품 설명, 욕구 충족, 전문 상담. 자,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계를 무시하고 바로 나의 상품만 제안한다면 고객들은 뒷걸음질을 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계점이라는 여러분들 단어 들어보셨죠? 어떠한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 상태가 바뀔 때를 임계점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액체가 기체로 바뀔 때, 이럴 때 임계점에 바뀐다고 하는데 우리 세일즈 단계 중에 니즈가 없었던 분들을 표준 활동을 통해서 니즈를 상승시켰다면 가격 절충 단계가 드디어 고객이 보험에 관심을 보이는 단계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한 단계씩 고객과 상의하면서 여러분들 진행을 하셔야 조금 이렇게 튼튼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8월달 활동 계획 제가 표준 활동으로 기본 체력을 기르자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봤는데요. 예전에는 뭐 3명 만나라, 꼭 이런 얘기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트렌드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온라인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하루에 한 2명 정도 만나서 세일즈 하는 데 있어서 고객분들의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10명에게 보험 정보를 발송해 주세요. 신뢰도 상승 효과가 있고 자, 그런데 상품 전단지는 조금 지양해 주셔야 되는 게 이 사람은 나한테 상품만 팔려고 하네 라는 느낌을 주게 되면 나의 메시지는 스팸 처리가 됩니다. 자, 블로그에 매일 본인의 영업일기나 상품 관련 글을 하루에 하나씩 꾸준히 올리시다 보면 자동적으로 DB 생성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점심은 나의 VIP 고객분들, 나한테 소개 잘 시켜주신 분들과 식사하시고 그분들에게 또 도움 요청도 할 수가 있겠죠. 자, 생일이신 분들께 선물 드리는 우리 FP님들 계신가요? 되도록이면 자필 편지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을 담아서. 그러면 야, 나의 담당 보험 설계사분이 이런 것도 해주시네 라고 감동을 하실 거고 여기에 더불어서 여러분들 네이버에 그 소미역 이렇게 판매하거든요. 그런 거 같이 해서 보내드리면 감동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SNS에 꾸준하게 내가 활동하고 있는 것들도 올려주시면 그리고 나의 고객분들과 팔로우 맺으시고 하면 아, 나의 담당 설계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라면서 또 신뢰도 상승의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8월달 영업 전략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쭉 진행을 해봤는데요. 사진 보면 너무 편해 보이죠. 그쵸? 우리도 8월 더운 여름이지만 열심히 활동을 하고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웃으면서 휴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